네, 보신 것처럼 헌재 주변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선고 날은 아직 공지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. 자, 여도현 기자. 원래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가 날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 이번 주는 넘기게 됐다고 봐야 합니까? 맞습니다. 이번 주를 넘기는 게 유력합니다. 헌재는 그동안 선고기일 이틀에서 3일 전에 미리 선고기일을 공지했습니다. 14일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를 하려면 오늘쯤 공지가 나왔어야 하는데 일과 시간이 끝난 지금까지도 공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이번 주 선고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. 그러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가 궁금한데 혹시 취재된 게 있습니까? 네, 오늘도 재판관들은 오전에 자료 검토를 하고 오후 2시에 모두 모였습니다. 평일은 끝나는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.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고 또 어느 단계까지 논의가 진행됐는지 섣불리 예측하긴 어렵습니다. 다만 그동안 변론에서 나온 양측의 주장과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증거 능력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. 윤 대통령 측이 핵심 쟁점을 모두 부인했고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도 부인한 만큼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.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단계마다 만장일치 결정을 목표로 둘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. 실제로 변론에선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제기에 8명 재판관 모두의 공통된 뜻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.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입니다. 이거 제가 쓴 게 아닙니다.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8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제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. 이와 함께 사실관계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는 등 결정문 작성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결론에 대해 반박하지 못할 만큼의 근거와 논리를 제시해야만 후폭풍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재판관들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.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단하게 해서 가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알겠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이 또 가중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먼저 선고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우선이라는 헌재의 원칙은 이미 깨졌습니다.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에 비춰봐도 최종 변론으로부터 선고까지 이미 가장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. 다음 주 화요일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도 잡혔습니다. 이렇게 다른 사건을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해서 늦춰질 경우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.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을 기존 입장을 뒤집고 이 우선순위를 바꿔나간다면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JTBC 요도현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